이 사진은 로버트 카파가 1954년 라이프지의 요구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에 베트남 북부의 중분 카메라맨으로 참여하여 지뢰를 밟아 폭사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컬러 사진이다. 카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흑백으로 유명한 사진들을 많이 남겼지만 코닥의 코다크롬 아이소10의 컬러 필름을 사용하여 많은 컬러 사진들을 남겼다. 그리고 이전인 1938년에 제2차 중일 전쟁에서도 수많은 컬러 사진을 찍었다. 요즘에는 컬러 사진이 일상적인 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컬러 사진의 경이로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업적을 이룬 후에도 제대로 예술 형식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너무나 긴 여정이었다. 코닥은 1936년에 컬러 필름인 코다크롬을 개발했다. 물론 컬러 사진은 1903년에 오토크롬과 듀파이 컬러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제작 공정이 너무 복잡하여 대중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935년에는) 코다크롬이, 몇 달 뒤에는 아그파 컬러에서 세계 최초의 다층 발색 내식 네가 필름이 출시됐다. 그러나 실제로 컬러 사진을 사용하는 예술가로서 처음으로 널리 인정받은 사진작가는 엘리어 포터로 1946년 이스트 먼코닥사에 의해 도입된 프린트상에 염료를 전사하는 다이트랜스퍼법을 습득하게 된다. 이 기법은 번잡하지만 사진작가가 색조와 채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고품질의 독자적인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아마추어나 프로를 불문하고 많은 사진가들이 컬러 사진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필할 만한 사진가로 에른스트 하스가 있다. 하스는 1950년대 초부터 컬러 사진 제작을 시작해 빛 반사나 블러 등을 이용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일부 사진가들이 코닥의 컬러 슬라이드 필름인 코다크롬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작가가 사울 라이터이다. 그리고 컬러 필름이 본격적으로 일반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에 들어서였다. 1976년에 사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진이 등장한다. 바로 윌리엄 에글스톤의 컬러 사진이었다. 이미 광고나 잡지 세계에서는 상업 용도로서의 컬러 사진이 사용되었지만 개인적 표현으로서는 이 에글스톤의 사진이 최초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평범하고 보통스러워 보이는 에글스톤의 작품들에서는 예술적 표현이니 원의를 따지고 찾아내려면 곤란하다. 그냥 그 시대 미국의 리얼을 나타낸 것 정도로 여기면 된다. 그러나 이 사진들이 지닌 또 하나의 사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유명한 사진부장이자 큐레이터, 딜렉터였던 존 샤코브스키의 기획으로 최초로 컬러 사진으로만 미술관에서 전시된 사진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컬러 사진들은 이곳저곳에서 몇 점씩 전시되곤 했다. 그리고 1967년 당시에는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던가 안셀 아담스 등 세기의 거장들의 흑백 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특히 F64 그룹이 유행하던 시기였기에 전 세계의 모든 사진가들이 그들을 따라하기 바빴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획기적인 컬러 사진이 세상에 제대로 선을 보였다는 데에 더욱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사실 컬러 사진이 1936년에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을 감안하면 이후 컬러 사진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에도 흑백 필름은 감도가 3200까지 생산되었지만 컬러의 경우 감도 400이 된 것이 불과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였다. 아마 필름을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이런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컬러 필름이 많이 보급되고 활용되었던 시기는 사실은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가 아니라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에 히틀러의 나치가 전 세계의 1차 대전으로 패망했던 독일의 건재함을 알리고자 했던 시기와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였다. 미국과 베를린 올림픽 때의 독일을 비롯해 심지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에 컬러 필름 개발에 박차를 가해 이미 1941년에는 사쿠라 컬러 필름, 이후 코니카 필름으로 바뀐 컬러 필름들을 발매한다. 그 이유는 컬러 필름이 흑백 필름보다 압도적으로 정보량이 많으므로 국가의 프로파간다, 선전선동 홍보에 컬러 사진을 이용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는 실제 민간인들에게까지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 코닥사의 코다크롬은 최초에는 감도 10이나 12로 아주 밝은 곳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고, 그 세상은 오늘날의 디지털 컬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요사이 국내외 사이트들을 보면 노출 부족 사진이나 저화질 스캔을 하여 결국은 실패한 사진들을 필름 감성이니 아날로그 감성이니 하며 제목들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테크니컬적이나 의도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정상 노출로 촬영하는 것이 사진 촬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지금까지 컬러 사진 초기의 시대 상황을 간단히 소개했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뉴 컬러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컬러 사진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 컬러 사진이라는 매체는 새로운 개척지라고 불렸던 1960년대 후반에서야 예술 형식으로 성숙해졌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서 미국의 새로운 세대 사진가들이 컬러 사진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작품은 뉴컬러로 총칭된다. 컬러 필름은 1940년대부터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지만 주로 보도나 광고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존성이나 표현성 면에서도 흑백 필름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작품 사진에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흑백 사진이 예술적이고 컬러 사진은 그렇지 못하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1976년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에서 열린 존 샤코프스키 기획의 윌리엄 에글스턴 개인전이 컬러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세상에 알린 것을 시작으로 예술 사진에도 적극적으로 컬러 사진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1976년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열린 윌리엄 에글스턴의 첫 번째 전시회를 미국에서 가장 예리하고 용기 있고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진 힐튼 크레이머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완벽하게 지루한 사진들이라고 썼다. 당시에 그를 비롯한 다른 많은 비평가들은 에글스턴의 전시회가 컬러 사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에글스턴과 함께 조엘 마이어로위츠, 얀 그루거, 조엘 스턴펠드, 스티븐 쇼어, 리처드 미스락, 그리고 수많은 미국 사진가들이 컬러를 사용하여 그동안의 사진의 벽을 허물게 되었다. 그 후 이 사진가들은 뉴 아메리칸 컬러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로 그룹화되었으며, 컬러 사용과 함께 현대 생활에 초점을 맞춰 미국 근교의 생생한 풍광과 인물 포트레이트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사진으로 표현하게 된다. 1981년에 사진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인 셀리 오클레어가 컬러 사진을 모은 전시회를 연다. 그 전시회의 이름과 사진집의 이름이 바로 더 뉴 컬러 포토그래피였는데, 이들 제목에서 따온 것이 뉴컬러 포토그래피다. 그 사진집에서 오클레어는 뉴컬러에 포함되는 사진가로 윌리엄 에글스턴, 스티븐 쇼어,
조엘 스턴펠드, 조엘 메이어로위츠, 렌 젠실, 얀 그루버, 레어 루빈파인, 데이비드 호크니 등을 꼽고 있다. 이 사진집에서 흥미로운 점은 40여 명의 미국 컬러 사진가 외에도 프랑스 사진가들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현존 세계 최고의 팝아트 화가인 데이비드 호크니는 한때 사진을 찍었었고 1980년도 초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제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했지만 그의 작품들은 사진 몽타주 기법을 이용한 팝아트 제작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진과 회화에 대해 피력한 적이 있는데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들 컬러 사진 중 상당수가 빛의 효과를 인상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뉴 아메리칸 루미니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클레어는 이후에도 1984년에 뉴컬러 뉴워크를, 1987년에는 아메리칸 인디펜던츠를 펴내면서 뉴컬러에 대한 고찰을 더욱더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1976년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에서 에글스턴의 사진전이 열리면서 이 전시회는 뉴 컬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물론 그때까지 컬러 사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컬러 사진은 20세기 초부터 존재했다. 1907년에 루미에르 형제가 개발한 오토크롬은 20세기 초의 회화주의 사진, 즉 픽토리얼리즘 사진 작가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 오토크롬은 처음으로 공업화된 컬러 사진 제작 방법으로 감자 전분을 유리판에 발라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뉴컬러 사진가들이 반드시 기존 컬러 사진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 로버트 프랭크, 리 프리드랜더 같은 흑백 사진에 의한 자기 표현으로서의 사진을 추구하는 성우자들에게 자극을 받아 등장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새로운 컬러 사진, 즉 뉴컬러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뉴컬러 사진가들은 컬러 사진이라는 굴레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컬러 세대의 사진가들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색상 측면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거론한 사진가들이나 동시대의 뉴토포 그래픽스 등과의 폭넓은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뉴컬러 포토그래피스가 아닌 뉴토포 그래픽스라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이자. 뉴토포 그래픽스에 대해서는 짧지 않은 내용이므로 2부에서 해당 사진가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